자,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로테이트 툴 회전 도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꽃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이 회전 툴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어차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리플렉트까지 쓸 거니까 빼놓고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오브젝트를 회전 반시계 방향으로 된다. 기본은 이 값을 플러스 값을 줬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요. 중심점을 이동할 경우에는 Alt를 누르고 이동할 중심점을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lt라는 말이 우리가 뭐 전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심점을 바꾸는 데는 계속 쓰이죠. 지금 13페이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16페이지까지도 계속 Alt라는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좌측편에 있는 이 꽃 모양처럼 만들려면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야 되죠.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타원의 색상은 뭐 빨간색, 다음에 선은 없음으로 체크를 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 툴을 물론 뭐 이 도형이 선택이 이미 되어 있긴 있어야 되죠. 지금 바로 원을 그렸기 때문에 선택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따닥 누르시면 창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 이제 몇 도를 돌릴 건지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추후에 뭐 패턴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오브젝트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 패턴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패턴 진도가 나가면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어, 보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이 프린트에는 30도 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 뭐 내가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수치를 직접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게 이 아이를 카피를 해서 30도 카피가 된 걸 놓을 건지 아니면 원본은 없고 그 30도 회전된 아이만 보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회전이 되면서 이제 계속 흔적을 남겨서 꽃 모양이 결국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카피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피를 누르게 되면 원본 우리가 그렸던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30도 카피된 아이가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30도를 회전을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전 행동을 다시 반복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D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3페이지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꽃 모양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꽃 모양은 앞번에 지금 만들었던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모양의 꽃하고는 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건 똑같아요. 하나 그리는 건 똑같고 얘를 회전을 줘서 카피를 할 텐데 이 카피가 되는 기준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아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꿀 때는 여기 Alt 키를 누르고 이동할 중심점을 클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 툴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Alt 키 누른 다음에 기준이 되어야 될 부분 이쪽 언저리쯤이 되겠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앞에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뭐 넘어갔던 건데 지금 보시면 플러스 값을 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데 그죠? 플러스 값을 주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이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걸 저 바로 직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데 30도 회전을 주고 카피 누르시고 컨트롤 D D D D D D 음, 아니,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D D D D D 이렇게 누르면 꽃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뭐 꽃 모양을 실질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덮으면 되겠죠. 색상은 노란색이나 노란색으로 주시면 이런 꽃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은 이런 꽃 모양은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다음 오른쪽 13페이지 오른쪽 부분 보시면 라운드 사각형 얘는 앞전에 했던 애보다 훨씬 간단하죠. 얘는 라운드 사각형을 꺼내는데 뭐 라운드 사각형에 대해서 뭐 또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에 페이지이긴 한데 공유를 조절하는 거는 키보드 위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라운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이게 꼭 아니다 하더라도 누르고 나서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 선택하셔서 원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각진 사각형도 만들 수 있다 했던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뱅글뱅글 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얘는 15도 카피래. 15도 카피. 컨트롤 D D D D 누르시면 이런 모양의 꽃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작으면 원처럼 보이는데 실은 예, 크게 하면 꽃 모양처럼 보이죠. 일단은 좀 작게 해서 두겠습니다. 다음이 13페이지 밑에 보시면 네 가지의 예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좌측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보시자면 음, 컨트롤 R 누르셔가지고 자를 저는 좀 꺼냈습니다. 자는 저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를 꺼내서 가이드선도 꺼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위를 바꾸는 거는 마우스 커서를 자에다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원하시는 수치대로 변경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가이드선을 이렇게 꺼내서 예, 중심을 잡을 때도 이 가이드선은 며칠 뭐 경험을 해보셨지만 중요해요. 뭐 중심을 잡을 때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 삼태극 만들 때 애프터 이펙트로 잠깐 넘어가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게 AI 파일로 넘어가면 가이드선도 같이 오거든요. 이렇게 가이드를 남길 때. 근데 물론 뭐 가이드선을 에펙에서 버릴 수도 있어요. AI에서 넘어온 가이드선을 버릴 수도 있는데 파일을 에펙으로 넘길 때는 뭐 굳이 이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선은 나중에는 정리를 좀 지우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작업할 때는 도와주는 기능이라서 켜놓긴 하지만 예, 가실 때는 가이드선 좀 버리시고 가는 게 좀 편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하나 그려요. 뭐 아주 조그맣게 하나를 그리고 이 아이 색상도 제 의미대로 뭐 이런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중심을 맞췄어요. 맞추고 난 다음에 중심 맞춰졌나? 맞춰진 것 같은데 윤곽선 보기 한번 가볼게요. 안 맞았네요. 이렇게 좀 맞았을 텐데 됐어요. 다시 윤곽선 보기 해제. 좀 중심에서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얘를 좀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놨고요.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네,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30도 카피가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 툴 선택하시고 중심이 여기니까 Alt 키 누르고 여기를 네, 콕 찍어주시면 일단 15도라고 하는데 30도 카피 30도 카피 하셔가지고 누르시고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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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시면 일단 이런 모양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두리를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를 기준으로 원을 하나 만들고 중심을 가운데로 해서 제가 찍었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만들려면 Alt 키를 눌러야 된다 했죠. 그런데 이제 정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Shift 키까지 같이 눌러서 예,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얘는 선, 그다음에 선의 색상은 제가 임의대로 빨간색으로 맞춰놨고 선의 두께도 이 원들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원들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오렌지 샌드 투 백을 주시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죠. 가이드선 다시 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선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크기를 줄이면 웨이트 값이 살아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된 거고요. 잠깐만. 자, 다음 두 번째 부분 보시면 톱니바퀴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생략하고 그보다 좀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그것보다는 세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요런 사각형을 그냥 만들어서 뭐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이 사다리꼴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임의대로의 색상을 좀 주고요. 직접 선택 툴로 이 두 점을 모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스케일 툴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좀 그때 당시 잠깐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 점을 굳이 스케일 툴을 안 쓰신다고 하면 한 점을 선택해서 키보드 우측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만큼 들어왔다면 이쪽 반대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불러서 예, 똑같은 수치만큼 이렇게 모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직접 선택 툴로 이 두 점을 선택을 해요. 해서 스케일 툴로 여기를 모아줍니다. 적당하게 모아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반대로 벌릴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결과물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좀 너무 위로 좀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좀 밑으로 좀 내릴게요. 너무 내렸나?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얘를 돌려야 돼요. 45도로 가이드선을 좀 다시 꺼내서 중심을 잡아 주시고 얘를 여기 질량 맞췄습니다. 이게 또 중심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확대해서 들어가서 맞네요. 다시 윤곽선 이제 만들었습니다. 얘를 이제 돌려야 돼요. 45도로 중심은 여기로 그래서 돌려야 되는데 회전툴 선택하시고 얘를 콕 찍어요. 45도. 네, 45도. 얘는 카피죠. 카피 버튼 누르고 컨트롤 D 누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톱니 부분을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가운데 또 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했던 이 다이얼 모양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을 여기 찍어서 Alt키 눌러서 또 정원이 되어야 하니까 Shift 키까지 같이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선, 그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선에 웨이트 값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제가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 원을 지금 이 웨이트 값을 1로 한번 줄여보면요. 저는 대충 예상은 하고 그렸는데 이 원을 좀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웨이트 값을 느리면 이 톱니의 높이가 좀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뭐 또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스트로크의 쇼 옵션 누르셔가지고 얼라인 스트로크의 선의 안쪽으로만 두께값을 줄여라고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의 기준으로 이 안쪽으로만 선의 두께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얘를 올려주시면 보시면 안쪽으로만 생기죠. 이거는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스트로크를 배운 상태니까. 아니면 처음 그릴 때 적절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닐 경우에는 선의 기준으로 안쪽으로만 또는 바깥쪽으로만 선의 두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톱니의 높이가 선에 의해서 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큰 원을 그리실 때 주의를 해서 그리시던가 아니면 인지를 못했다 하시면 원의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니면 온라인 스트로크를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또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 거. 근데 이거는 우리 실습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는데 몇 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육면체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시프트를 딱 걸면 이제 수직, 수평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80도인가요? 90도로 놓여졌네. 만들어 놓으셨으면 색상을 임의색을 넣어주시고 얘 보시면 여기 있는 꼭지점이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Shift 키를 눌러서 회전을 한번 줍니다. 이렇게 이 점이 정확하게 위로 오도록 세팅을 하고요. 사이즈 좀 너무 커가지고 좀 줄일게요. 그다음에 얘를 나눠야 돼요. 색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선을 선택하시고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눕니다. 선하고 육면체하고 선에 의해서 육면체가 나눠져야 되니까 선도 선택해 주시고 육면체도 선택해 주시고 해서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여셔가지고 쉐입 필더를 써도 되겠죠. 우리 또 쉐입 필더 배웠으니까 디바이드 누르시면 나눠져요. 그렇죠? 그리고 디바이드를 주게 되면 그룹화가 돼버리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해주시면 예, 나눠지죠. 이렇게. 이 아이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경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길이가 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각도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각도, 그다음에 여기 아래 각도가 이렇게 느려버리면 각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밑에 점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데리고 그러면 요 세 점만 선택을 해서 직접 선택술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 각이 예,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검정색 선택 툴 선택하시고 돌리면 되는데 얘는 지금 프린트물 보시면 중심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고 그다음에 60도 카피라고 했는데 중심점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가이드선을 좀 칠게요. 가이드선 치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네. 이거를 회전시킬 때 가이드선이 포함되면 뭐 몇몇 분들이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할 때 모니터링을 계속 보니까 이게 가이드선까지 선택이 돼 있으면 이 가이드선도 계속 복제가 되거든요. 좀 불편합니다, 실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오브젝트 둘만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이야 워낙 간단해서 두 개만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라면 요거 두 개 선택하는 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가이드 선도 많고 막 이렇게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요 가이드선하고 요 가이드선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락에서 락 셀렉션을 누르게 되면 가이드선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도 가이드선은 안 잡혀요.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선 연습을 하면서 이제 가이드선 이 가이드선하고 뭐 또 밑그림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혹시라도 이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어렌지에 샌드 투 백을 했더니 그게 보이지 않더라 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을 뭐 시간이 좀 있어서 온라인 수업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밑그림이 없거나 이런 상태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가이드선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선 선택해서 락을 거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하는데 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가이드선을 이렇게 꺼내요. 거의 대부분 뭐 수직 이렇게 여기겠죠. 뭐 여기에 이제 중심 포인트 하나 잡고 뭐 또 뭐 이렇게 가이드선이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시.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아직 레이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는 뭐 그리고 또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포토샵의 레이어는 엄청 중요한데 이게 지금 레이어거든요.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 1번에 지금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요. 그러면 얘 안 잡힙니다. 네. 여기 위에서 작업하는 거죠. 그런데 가이드의 역할은 다 하고 있어요. 밑에 있지만. 예, 하거든요. 다. 스냅도 걸리고. 그래서 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복잡한 작업을 하실 때는 앞, 앞에 했던 뭐 이런 방법보다는 레이어 1번의 가이드 다 놓고요. 아예 이 레이어 1번을 잠궈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작업은 레이어 2번. 또 뭐 레이어 추가해야 될 거면 추가 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뭐 에펙이나 프리미어로 넘어갈 때는 얘 버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냥 얘만 그냥 슉 버리고 가면 없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나에만 남게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어제처럼 어, 밑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밑그림을 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밑그림이 없는데 밑그림을 하나 레이어 1번에 깔아 놓고요. 얘를 지금 밑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밑그림을 색을 하나 사각형 밑그림이겠죠. 색상을 제가 뭐 이런 색을 줄게요. 이게 밑그림이다. 나는 이거를 보고 그려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밑그림이 있다. 난 얘대로 따야 돼. 선 연습을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리긴 했지만 뭐 이런 밑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잠궈요. 그러고 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그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작업 다 하고 나면 얘만 버리면 되거든요. 밑그림. G통에 드래그해서.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또 옆길로 좀 새긴 했지만 네, 중요한 기능 꼭 알고 계시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도 밑그림이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결국은 밑그림을 밑에 대지 않고 이제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할 정도가 되면 이제
펜 연습이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밑그림을 대고 그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펜이 많이 늘거든요. 뭐 아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밑그림을 보고 그리시는 게 당연한 거고, 조금 내가 이제 좀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밑그림 옆에 두시고, 또는 여러분들 교육원에서는 듀얼 모니터니까 옆에 띄워놓고 보고 그리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시면 얘를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전을 하는데 선택하시고 회전 툴 선택하신 다음에 Alt키 눌러서 여기를 콕 찍어요. 60도죠. 60도. 60도 카피.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육면체를 여기 기준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하나 만들고 얘를 회전을 Shift 걸어서 딱 주시면 끝이 나는데, 이제 색상은 흰색 주시고, 가이드선이 이제 지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이드선은 이제 버려야 되니까, 뭐 락을 걸어놨네요, 제가. 걸어놨으면 그냥 두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마우스 오른쪽 완전 하시면 끝이 나는데, 뭐 나는 여기 있는 흰색 부분 다 버리고 싶다 하면 일일이 얘를 다 선택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마술봉 선택해서 아무거나 하나, 흰색 아무거나 하나 띵 누르시면 전체가 선택되죠. 딜리트 키 누르면 해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